오메가 미사일 기억하시나요? 메칸더 V에서 악당들이 사용했던 미사일 이름입니다. 메칸더 V가 적을 만나 기동하면 그 즉시 지구 궤도에서 발사되어 5분 안에 피격됩니다. 즉 매회 5분 안에 눈앞의 적을 섬멸하고 메칸더 V의 시동을 꺼야 오메가 미사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맨의 초능력은 지구에서 3분 동안만 쓸 수 있고 에반게리온은 배터리 케이블이 뽑히는 순간부터 5분 동안만 기동이 가능합니다. 우레메에서 심형래는 덤블링을 해서 에스퍼맨이 되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변신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다시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런 설정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제약과 고난을 주는 방식으로 극의 긴장을 주고 나아가 주인공이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오메가 미사일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오직 나만을 겨냥해서 날아오는 고난처럼 느껴져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메칸더 V의 원자로가 오메가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듯이 혹시 내 안에 어떤 태도가 위기를 끌어들이지는 않았는지 교묘하게 따져보고 나아가 메칸더 V가 적을 끌어안고 있다가 오메가 미사일 피격 직전에 탈출해서 역경을 극복하듯 주저앉아 괴로워하기보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안되면 이번 미사일은 그냥 맞아서 맷집 기르면 됩니다. 다음번 미사일이 또 있으니까요. 저는 매번 맷집만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국환 선생님의 메칸더 V였습니다. 노래도 좋죠. 영원한 공대 주제가죠. 공대 응원 주제가. 원자력 에너지란 단어 때문에 다들 그 가사에서 굉장히 힘을 주어 부르는 거를 제가 봤는데 명곡입니다. 문자 볼까요? 7079님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낮 시간 동안 시원한 바람 불게 하고 싶네요. 아 정말 그렇긴 합니다. 거기 플러스 좀 습기 좀 없게. 예. 습하지만 않아도 여름 좀 견딜만 할 텐데. 이럴 때 참 캐리어 선생님의 참 그 깊은 뜻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최정민님, 저는 오로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였거든요. 그런데 몸에 찬 게 안 좋대서 지난 겨울부터 뜨아를 마셨는데 더 이상 뜨아 못 마시겠어요. 너무 더워. 이제부터 갑니다. 이야, 저는 정말 아직도 좀 잘 익숙해지지 않는 뭐 이런 거 뜨아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근데 몸에 찬 게 안 좋대요. 전혀 어떤 뭐 과학적으로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일본이 아니라 인도에서 막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오래된 지혜들 중에 하나가 찬물 마시지 말라는 거. 찬물 마시면은 그 악마가 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진짜 안 좋은가 봐요. 1918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입맛이 통 없었는데 오늘 장모님께서 콩물을 만들어 오신다고 하네요. 장모님 덕분에 입맛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장모님 참, 너무 훌륭하십니다. 배지 그건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 장모님 최고입니다.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목요일은 역사 이야기 나누는 날입니다. 야사 전문가 썬힘 교수님,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귀양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박정진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과장님이 대형 선풍기를 본인 쪽으로만 틀고 몸에 열이 많아서 호호호호 이러시네요. 아니 몸에 열이 많다고 하시면서 인삼은 왜 드실까요? 과장님 선풍기 같이 씁시다. 야, 저 같으면 과장님 요즘 그 USB 선풍기 얼마 하지도 않은데 이거 대형 선풍기 본인만 쓰실 거면은 직원들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그거. 아이고 참. 에이, 박정진님이 참 서운하실 만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내 안에 모순이 있어가지고. 저도 옥자 보면서 삼겹살 먹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은 선풍기 하나씩 좀 사주십시오. 박재환님, 와이프가 여름이라서 밥하기 힘들다고 밥, 김치, 오이, 고추를 주고 쌈장에 찍어 먹으라네요. 어제는 오징어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주고 이런 간단한 것만 해줘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속상합니다. 이런 배부른 이거는 나 진짜 못하겠다. 저 아무리 전지적 니편 시점이지만 이거는 저 못하겠습니다. 박재환님, 이거 어떻게 이게 서운합니까? 이게 참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참 최소한의 공감이 필요해야 서로 이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용식님, 웅디 차가 더러워서 버블 세차하러 갔어요. 저희 동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버블 거품에 헹굼 버튼 누르면서 아래 위로 움직여서 샤워를 시켜주는데요. 깨끗하게 잘 됐겠지 하고 차를 빼려는데 뒷문 창문을 깜빡하고 반쯤 열어놓은 거예요. 거품이랑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걸 왜 이리 확인을 안 했을까요? 이게 뒷좌석 시트가 패브릭 재질이면 또 좀 골치 아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에 보니까 그 고압 살수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안을 다 청소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물론 차는 폐차했고 그런 실수보다는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다음부터는 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상심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작가님, 언제나 믿음직스러우신 그리고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막을 보시다시피 지금 야사 박사 야박이라고 부르시죠. 야박 썬킴입니다. 야사만 16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우리 이 코너 진행자 두 분을 이렇게 잘 섭외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 코너의 작가님이 센스를 담당하시고 저는 뭐 유머를 담당하시고 넌센스를 센스와 넌센스를 음량 조화 방송이죠. 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태님도 저희 직원들은 썬킴 선생님을 개그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3번 떨어졌습니다. 시험을요. 네. 지난주에도 그 케첩 신드롬, 케첩 게이트가 있었죠. 사실이라니까요. 케첩 얘기 그거. 이게 만약에 작가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다들 알아들었을 텐데. 이 제가 이제 이게 거짓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극화한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극화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준하 웃으시잖아요. 정준하 형님 다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터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색다릅니다. 색달라요. 귀양,
어디까지 가봤니?인데요. 우리가 보통 귀양이라고도 하고 네. 유배라고도 하는데 뭔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유형, 그러니까 유배가 맞습니다. 네, 유배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형이라 그래갖고 태장, 도유사 그랬고 이제 그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 다음으로 낮은 게 이제 그 유배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배형이 어떤 의미 전달 과정에서 이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관직에 못 올라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귀향으로 했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귀향이 이제 귀양으로 이제 부르게 되면서 이제 이 개념이 이제 그냥 쓱 같이 내려와서 유배는 귀양, 그냥 귀양은 유배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뜻이 통하게 된 전혀 거죠. 몰랐는데 그러면은 귀양형을 받았어요. 네.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는 이제부터 관직에 못 올라와. 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귀향으로 그 고향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본향 안치라는 게 있어요. 본향 안치.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향 중에서 좀 좋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 있으면 사실은 불편할 게 없거든요. 다만 그러네요.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활동만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은퇴지 은퇴.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절도 안치, 극변 안치 이러면은 이제 절도는 섬으로 가거나 극변이라고 하면 국경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귀향을 보내서 울타리를 탱자나무를 쳐서 못 나오게 하는 위리안치. 이제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가택연금에 해당하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 이상한 동네 가서 하는 거죠. 야. 근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유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 그 당시에는 그 대명률 명나라 법을 따라서 시기였는데 예. 대명률을 보면은 그 당시 중국 유배가 그 죄의 유무 등급에 따라 가지고 800kg, 1000kg, 1200kg 나눠져 있어요. 근데 중국 유배는 좀 너무 네. 너무 말만 들어도 가혹한데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 부산이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명률에 따라 가지고 1200을 보내라. 그럼 일본 가야 되나? 아니요. 뺑뺑 돌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조선을 돌아라고? 서울 부산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예. 뺑뺑 돌아서 1200km 채우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조선 전기는 그랬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호송을 하는 군관들도 힘들고 나졸들도 힘들고 예. 그다음에 그 거리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길도 애매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된다. 이거 환산표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0리, 2500리, 3000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명률에. 그거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절반 정도였다가 예. 나중에 그것도 길다 해갖고 3분의 1로 줄이는 환산표. 그래서 그 이제 이천리 같으면은 예를 들면 천리로 갔다가 예. 그것이 다시 한 900리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800리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의 환산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되는 그거 거죠. 연구하면서 지도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귀향 보낼 때 그 죽여야 되는데 남의 이목이 있을 때는 섬으로 보내버리고 정말 밉상일 경우에는 겨울에 한번 추울 때 고생해봐라 그래서 북방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친한데 너무 말이 많다. 그럼 남쪽 가서 좀 쉬고 와라 할 때는 남부 쪽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또 룰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 귀향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잘못 알려진 낱말 중에 하나가 산수갑산이에요. 산수갑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삼수하고 갑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북쪽에 중강진 근처에 있는 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귀향을 가면은 제일 고생을 한다. 그래서 삼수갑산 간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이게 삼수가 좀 아니야 이거는 산수인 것 같아. 산하고 물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못 쓰는 그래서 케이스인데. 산수갑산으로 다들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칙은 지명이었기 때문에 삼수갑산. 그렇구나. 또 귀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사극 보면은 예. 귀향 갈 때 소달구지 타고 가잖아요. 뭐 이게 뒤에 이제 그 달려가지고 그 이동식 감옥. 이동식 감옥. 나무로 만든 예. 그거 타고 소달구지 타고 가는데 예. 아니에요. 소달구지 타고 간 죄인은 참수받기 직전 참수받는 죄인만 소달구지 타고 가고 유배는 걸어갔죠. 그러면은 저기 돌팔매질 당하라고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는 약간 뭐 쇼맨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유배 그렇죠. 갈 때는 일종의 걸어갔다. 조리돌림을 그렇죠. 하는 예.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건 가난한 가난한 사람의 경우. 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간다.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일단 뭐 저처럼 한국에선 귀향이라고 부르고 뭐 나폴레옹의 엘바섬 유배 간 것처럼 서양에선 유배 아니에요?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네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가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유배 이게 좀 귀향 간다고 할 때 그 목숨을 빼앗는 거 바로 밑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현대적인 개념에서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사형 바로 밑에가 귀향이라고?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긴 해요. 왜냐면 그냥 사실 이 도심에서 네. 뭐 조선이 도심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치적인 상황이 그냥 혼탁한 상황 안에서 그냥 그 시골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가서 이렇게 그냥 힐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극화해서 뭐 묘사가 되는데 예. 보통 이제 뭐 귀향을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부분 거기서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물론 보수주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제 뭐 젓갈이라든지 밑반찬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아니 이거 자기가 해 먹으면 되죠. 뭐 길러가지고. 그러시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형 바로 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서 혹시 방 안에서 특히 위리 안치라도 돼버리면 뭘 캘 수도 없어 나갈 수가 없네 집 밖을. 방 안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배형에 대한 오해 중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태장도유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는 몽둥이로 만든 거고 장은 더 큰 몽둥이로 만든 거고 이제 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금 굽는 데 가서 소금 굽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이 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방으로 보내면 이게 무슨 이렇게 높은 형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장 10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고 시작을 해요. 그래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천리든 3천리든 2,500리든 일단은 장 100대가 기본이에요. 그렇구나. 100대를 맞고 가는 거예요. 네네. 100대 맞고 살아있긴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걸 쓰냐면은 그래도 귀향까지 보내는데 이게 장 100대 맞으면은 이게 큰 문제 아니겠니 하고 그러면서 속전이라는 걸 내서 일종의 그 지금 보석금이죠. 장을 안 맞게 보석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체로 평민들은 이제 귀향 갈 일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진사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 속전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백대를 안 맞고 가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일단 이게 맞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귀향 가는데 보통 이천리 삼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논문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 창녕에서 평안도 중강으로 평안도 강동으로 귀향을 가셨어요. 이천리예요. 그냥 거리가 실제 거리가. 이천리.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조선 전기에만 있었고 조선 후기에 사라진 게 있었는데 바로 그냥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귀향을 가는데 이천리를 비용을 들여서 가는 교통비만 해도 그래서 벌써 도착하기 전에 가산탕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착해서 생활은 둘째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보면 귀향 몇 년 갔다가 돌아왔다 추사가 9년 갔다 뭐 다산이 18년 갔다 얘기하지만 요거는 그냥 풀어줄 때 이건 풀어줘야겠다라고 한 거지 원칙적으로는 안 풀어준다는 전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종신형. 네, 원칙은 종신형. 그래서 사형 바로 밑에 있는 높은 형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일단 우리 본격적인 귀향 이야기 앞서가지고 귀향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부터 좀 바로 잡아봤습니다. 지소율의 멀리 아주 적절하네요. 멀리 들으면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화재용 씨 오늘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언제나처럼 목요일의 역사 여행 귀향 어디까지 가봤니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미슬님 야달선이라는 벌써 응원 구호가 생겼습니다. 은근히 중독될걸요. 야달선.
권현우님 지각 출석합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아침부터. 박신규님 아유 지훈님 방송으로 계속 올게요. 처음 왔어요. 방해해주세요. 이송희님 친구 소개받고 들어왔는데 안 들었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네요. 이게 오늘 새로 들어온 청취자분들이 이제 많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냥 떠먹여드리는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박강일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수갑산이라고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지의 대명사 삼수갑산은 어느 도에 있는 지명일까요? 1번 함경도, 2번 전라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상품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면은 고생하는 데가 1번이랑 2번 중에 어딜까요? 추운데요. 함경도는 지금 갈 수가 없죠 지금. 큰일 나죠. 추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귀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사일 수도 있고 이거 야사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건 정사에 가깝습니다. 야사 같은 정사. 우리가 배웠던 정사는 안사에 난 이후에 당현종과 그의 양귀비 도망을 가다가 양귀비가 도주길에 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관 고력사에 의해서 그 시안에 가면 무덤도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지금 돌무덤이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몇 주 만에 자기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정사인데 예. 구당서를 보면은 예. 이런 한 줄이 있어요. 그때도 정사같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예, 예. 그 당나라의 전기 역사인 구당서를 보면은 예. 사실 양귀비가 죽지 않고 상하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유배를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일본 측 자료가 있거든요. 일본 측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은 고력사가 양귀비를 죽이려고 했어요. 가는 길에. 근데 너무 예쁜 거지 죽이기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하고 시녀를 하나 대신 죽여가지고 시신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네 옷을 입혀가지고 너는 그 사이에 튀어라. 너는 일본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상하이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일본에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양귀비 흔적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야마구치현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지역구죠. 거기 가면 구스라고 해가지고 해안가 도시 그 시모노세키 바로 위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양귀비 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사실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뭐 하나 세워놓는 거 잘하지 않나요? 한다. 근데 이 그것뿐만 아니라 양귀비의 난 후손이다라고 하고 주장한 그 후손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 그거는 저도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 80년대 되게 유명한 아이돌. 그 야마구치 모모에. 예. 네. 모모에. 야마구치 모모에라고 그 장국영 씨가 살아생전 맞아요. 정말 좋아한다고 일본 최고의 미녀라고 했던 원조 아이돌. 제가 그분 어떻게 알았냐면은 친하세요? 아니요. 네. 예, 지금도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모모에 씨가 은퇴 고별 콘서트 할 때 마이크를 단상에 무대에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국영이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맞아. 예, 존경해서 그렇다고. 꽤 연식이 있으시네요. 저요? 네? 아니에요. 내가 뭐라겠어요. 내가 꼼꼼해. 그래서 70년대 최고의 일본 아이돌인 그 야마구치 모모에가 사실 나는 양귀비의 후손이다. 족보가 집에 있다. 그래서 족보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마구치 씨가 그 당시 그 종친회에서 야마구치의 그 족보를 들고 양귀비가 2개 양씨거든요. 그 지금 그 절강성의 그 종친회가 있는데 가서 이 2개 양씨 족보랑 일본의 야마구치 족보랑 비교해봤는데 딱 맞는 거야. 중고를 첨조해가지고 위조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위조를 했다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마구치현 가면 양귀비 묘가 있는데 그 양옆에 불상이 있거든요. 그 불상의 유래가 또 옆에 공식적으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살아있는 거를 당현종이 알았어요. 우리 양귀비가 양옥환이가 저 일본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걸. 옥환아 보고 싶다. 중국에서. 네. 그런 다음에 너를 위한 선물이 다 하면서 불상을 2개를 보내줬대 일본에. 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당나라 장안에서 불상을 보내줬는데 그걸 양귀비가 껴안고 폐하 보고 싶습니다. 껴안고 죽었대요. 그 동안에 벌써 말투가 일본말로 바뀌었네요. 언제요? 양귀비가 지금 그래서 폐하 보고 싶습니다. 폐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죽은 다음에 일본에서 당현종이 보내줬던 그 불상 2개를 묘 옆에 세워줬다라고
라고 옆에 그 무덤 옆에 설명이 있어요. 야, 이거는 근데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보죠.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그게 가능할지 참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역사라고 하는 게 워낙에 이제 그 역사 기록이 어쨌든 그 아주 확실한 것만 적는 부분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야사가 확실해요. 그 진시황의 아들 맏아들 부소라고 있거든요. 부소. 예.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환관 조고의 그 무슨 이 계략에 의해 가지고 예. 자살을 명해서 자결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정사예요. 그 환관 조고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게요? 몰라요. 그렇게 불로초를 찾고 뭐 해도 50에 죽었어요.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가 딱 15년 갔다니까요.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환관 조고의 계략 때문에 그런데 예.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예. 환관 조고가 이 나라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일본 사람 아닌가요? 뭐? 그래가지고 원래는 진시황이 예. 그 영정이 유서를 예. 나의 큰아들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넘기겠다. 2세 황제가 되라. 그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환관 조고가 요거를 찢어버려. 한 다음에 가짜 유서를 써요. 부소는 너는 자결을 하고 맨 막내 아들인 호해를 제2황제로 앉히겠다. 부소 너 왕자 큰아들 죽어. 근데 너무너무 그 효자였던 것이죠. 예. 이 큰아들 부소가 저 멀리 몽염 장군이랑 같이 흉노족을 대처하기 위해 전방에 갔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있던 분서갱유에 반기를 들다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너 저 멀리 가 있어. 일단은 부소는 자결 명령을 받고 가짜 유서지만 자결을 해요. 여기까지가 정사인데 유배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야사 같아요. 유배액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빨리 좀 미리 얘기해요. 이 환관 조고가 큰아들을 죽이기가 좀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죽은 걸로 해줄 테니까 아버지 너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삼한 지금 한반도죠. 글로 사람을 보냈다. 서불이라는 사람을 그 루트 따라서 그대로 가가지고 돌아오지 마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났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남해 경남 남해인데 그 남해 가면 부소암이라고 있거든요. 부소암. 거기 가면은 그 글이 적혀 있어요. 진나라의 황제인 진시황의 아들 부소가 여기까지 유배를 와가지고 여기서 살았다. 끝인가요? 서불과차비. 네. 이 순간에 이혜민님이 저희 시댁 남해에 유배 문학관이 있어요. 아마 진시황의 아들일 거예요. 그 노도 쪽에 이제 서포 김만중이 예. 왔어갖고 거기서 이제 사시남정기를 집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도에 남해 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김에 그 서불이라는 친구를 그 진시황이 너 불로초 찾아라 보냈지 않습니까? 서귀포 찍고 가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불이 왔다가 돌아간 지역에서 서불이 돌아간 포구, 그래서 서귀포.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서귀포. 지금 서불 박물관이 거기 있죠. 지금 방금 전까지 굉장히 정방폭포 이거를 옆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밑장에 딱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살았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강일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귀향 어디까지 가봤니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고려의 왕이었던 충선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귀향을 갈까 예. 이 생각을 할 텐데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원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원 황제 밑에 고려 왕이 있던 시기니까 원의 이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충선왕이 귀향을 갔던 곳이 아마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토번 지금의 티벳까지 갑니다. 아이고 티벳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왕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고려에서는 최고위의 왕이지만 예. 또 하나는 원 황제 밑에 신하로서 고려 왕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티벳까지 가고 거기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라는 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이 조금은 비관적이지만 그 비관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고려의 왕과 귀족들이 티벳까지 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원나라에서 문서를 통해 가지고 통행증을 통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는 고려의 문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시선으로 고려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충선왕이 이런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외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 그러니까 외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혼혈 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존재가 또 있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는 시선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선한 보면 이 줄을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타야 한다. 그렇죠. 뭐 줄도 줄이지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머니는 쿠빌라이 칸의 딸, 그다음에 자기 부인 또 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와 개국대장공주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왕이었는데 티벳까지 귀양 갔다가 또 이제 그 뭐야 저기 북경에서 돌아가 죽었으면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충선왕이 스스로 고려의 왕이라는 어떤 자각을 갖고 있었을까? 아 정체성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그 황실에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지위 정도로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충선왕은 나중에 이제 심양왕이라고 하는 왕 직위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 어떤 지역의 왕을 이제 겸해서 받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충선왕 역시 어떤 그런 어떤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왕위에 있는 생활 대부분을 베이징에 머물면서 편지로 통치를 합니다. 전지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경에서 머물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은 고려 왕도 어쨌든 황실에서 보면은 지위 중에 하나 정도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왕도 여러 가지 뭐 잉글랜드 왕, 스코틀랜드 왕, 맞습니다. 아일랜드 왕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두 개의 왕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것도 한꺼번에 해주시죠. 시간을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귀향하면서 어디까지 가봤니 했을 때 이제 멀리 간 것만 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간 것도 좀 찾아봤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 말고 원래는 다른 얘기가 뭐냐면 창덕궁 안에서 이제 귀향을 이제 그 섬 안에서 갔던 건데,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해 갖고 다른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귀향을 사람만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덤보 사운드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태종 때 코끼리가 귀향 가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귀향을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어디서 온 건가요? 이게 일본에서 왕이 그러니까 일본 사실은 이제 그때 쇼군이었죠. 쇼군이 이제 선물로 보냈는데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문화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 대장경을 이제 인쇄를 해갖고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종 때는 그 원판도 달라고 만약에 그때 이제 줘버렸으면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이 없어질 뻔했다. 아이고.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공을 기울이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뭔가 조선에 보내야 되는데 조선에 보냈을 때 이걸 보내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진짜 완전 뿅 갈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무언가. 그래서 그게 보낸 게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좋아하지.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싫었던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전 판서 출신이었던 이우라는 사람이 와서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 혐오자였나요? 자기는 이제 저기 장기판에서만 코끼리를 본 거 아니에요. 장기판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상. 근데 그걸 이제 실물을 와서 보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는지 가서 보자. 그랬더니 이제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도 길고 그다음에 이빨도 튀어나온 것이 진짜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너는 진짜 못생겼구나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 앞에서. 거기다가 침까지 뱉었죠. 네. 조선말로요? 조선말이겠죠. 코끼리한테? 그랬더니 코끼리가 알아들었는지 정말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분이 돌아가셔요. 어떡해,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 비하하면 안 돼요, 코끼리도.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이게 동물이지만 전 판서까지 역임했던 인물을 발로 밟아주긴 불상사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회의를 하다가
유배차라. 아 코끼리를. 예. 아 코끼리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유배차니까 이제 어느 장소로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정된 게 여수 앞에 노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도라고 하는 거기에 예.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장 100대 안 맞고 갔나요? 얘를 아마 못 때렸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외국에서 온 귀한 어떤 손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 먹는 거죠. 아 그렇지 코끼리 많이 먹지. 비스켓만 먹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라도에서 장계가 올라옵니다. 이 코끼리가 예. 굉장히 중요한 죄인인 건 죄동인 건 맞는데 예, 아 죄동. 죄동인 건 맞는데 얘를 어떻게 지금 우리 혼자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가 같이 돌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경상도 쪽으로 보내고 경상도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충청도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한 게 어디냐면은 충청도 공주에 이제 장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도 너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바뀌어서 이제 세종대가 됐는데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분이 또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풀어주나요? 아니요. 귀향을 풀어줄 수는 없고 귀향은 아까 종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게 하지 마라. 라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때 귀향 간 코끼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기록은 없는 거네요. 그 기후에 이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충청도 어느 섬으로 아마 이제 귀향을 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목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가에서는 말목장을 전국에 여러 곳에 두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으로 갔었을 거고 그 곳에서 이제 귀향 가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일본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게 아닐까요? 병기 아니었을까? 병기? 일본에서 또 그 동물을 하나 더 보냈었어요. 코끼리 말고 그 선조 그 임진왜란 한 발발 3년 전에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번 명나라를 가는 길을 터줘라라고 해서 사신을 보내거든요. 선조한테. 그 대마 도주가 가요. 한양에 올라와요. 뭘 갖고 왔냐 선물로 조총 한 자루랑 공작새를 갖고 오거든요. 공작새. 그래서 선조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누가 검증을 좀 이거 기록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아니 공작새가 깍깍깍 하고 우는지 누가 요즘은 문자로 그렇게 울어요. 문자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조가 조총은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조총은 챙기고 저 갖고 온 이상한 새죠. 공작새. 저거 어떡할까 했더니 어전 회의를 열어요. 돌려줍시다 다시 일본에 사신편에. 왜?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선물로 준 거를 돌려주는 것은 외교상 그 결례다. 일단은 갖고 있자.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조의 그 조정에서. 어떡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종 때 코끼리 귀향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얘도 있으니까. 귀향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이 공작새를 불쌍한 공작이를 그 귀향을 보내는데 여기까지는 정사고. 얘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글쎄요. 그건 모르시죠. 아마 예쁜 걸 보냈으면 수컷새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암컷보다는 그러니까 선물로 보내는 거니까 뭔가 화려하게. 여기까지는 정사고 야사를 연결해 보면은 일단 공작이 갔지 않습니까? 풀어버렸대 그 야산에. 그런데 그거를 장기로 착각한 동네 주민들이 잡아먹었나? 삼공작탕을 그냥. 네. 이 끝이 너무. 그러니까 야사와 정사를 적당하게 섞어야 돼요. 너무 슬픈데. 그럼 코끼리도 그럼 혹시?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덩치가 워낙 커서 어지간히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명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어명이 오니까 지금 오면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병들어 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도 나면 안 되게 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보살피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조금 공작하고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불쌍한 공작이. 그 귀향을 보내놓고도 조정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요. 코끼리는. 계속 장계가 올라오고 아무래도 그 코끼리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하는 게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여수까지 귀향 보낼 때 말 타고 왔을까요? 아니 걔가 쭉 지금의 일본국도 쪽으로 해서 쭉 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국도로. 가장 어떻게 보면 단거리니까 그 가는 길에 그 연로에 있었던 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느낌이 어땠을까? 코끼리란 이름 자체도 그 당시에 나온 거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 정해졌다. 이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길이라고 이미 불렀었고 예. 그래서 이제 코가 길어서 코길이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길이. 야, 세상에 너무 재밌다. 자, 퀴즈 정답 발표드리겠습니다. 흔히 산수갑산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오지의 대명사 삼수갑산은 어느 도에 있는 지명일까요? 정답 어떤 겁니까, 작가님? 정답 함경도 1번입니다. 함경도 1번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역시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속 귀향 이야기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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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쇼 내일은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드러머 김관진 씨 모시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윌코의 파파 어웨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